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은 3.1절 105주년입니다. 일제 탄압의 항구에서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날을 기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손지민 아나운서, 예전엔 3.1절이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잘 개항했었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래도 3.1절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여전한 거겠죠. 그런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바로 우리 지역 대구 경북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야, 진짜예요? 네. 예. 아니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를 우리 대구 경북이 제일 많이 배출했다는 거는 그만큼 독립운동을 활발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대구 경북을 떠나서 그냥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언니, 김구 선생님 떠오르는데 대구 경북 출신은 사실 딱히 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떻게 김쌤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쌤 아닙니까? 네. 일단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우리 민족시인 이수왕님 아시죠? 그럼요. 그럼 이분은 누구일까요? 1904년 경북 안동 출생. 본명은 원록 혹은 이활. 육사는 그의 아호.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리. 아시겠습니까? 정답. 네. 네. 이육사님. 예. 네. 이런 문인들뿐만 아니고 예. 우리 일반인들도 이 나라 빛을 갚아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붐을 일으킨 국채 모상 운동이 우리 대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역시 김쌤이시네요. 네. 김쌤처럼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그동안 잘 몰랐던 대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스토리텔러 세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요,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지 100곳을 답사한 소설가, 그리고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 코스를 만들어서 지도하는 역사 선생님, 거기에다가 대구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분들까지 저희가 세 분을 초대했으니까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들 바로 만나볼게요.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토리텔러 세 분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함께하셨습니다.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셨어요. 먼저 한 분 한 분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1절을 맞아 대구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유적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소설가 정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진 소설가께서 주는데 3.1절이라고 너무 엄숙하게 인사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 대구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소설 여러 편 쓰셨다면서요? 예, 장편 소설을 5권을 썼고요. 대구 독립운동 유적 100곳 답사여행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소설가 정만진 작가님이 들려줄 대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옆에 계신 분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영남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독립운동 정신 계승사업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역사교사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스토리텔러 김태훈 역사 선생님 정말 반갑고요. 아까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사업회라는 곳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는 어떤 단체인가요? 독립운동 정신 계승사업회 2017년에 결성되었습니다. 대구 시민분들에게 대구 독립운동의 역사가 무엇이 있을까 보통 국채보상운동만 기억하시는데 그 이외에도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네, 역사 선생님이 들려줄 대구의 독립운동 기대가 되고요. 옆에 계신 초대 손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사업팀장 최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세정 반갑습니다. 팀장님,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관명이 좀 깁니다.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네네.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지원재단 이렇게 4개 기관이 2022년 10월 통합되어서 새롭게 출범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오늘 세 분의 스토리텔러가 대구 경북의 이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대구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이 활발히 했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때의 뭐 옛날 문서 같은 것 예. 이런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대구의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죠. 그 실제 뭐 통계로 친다면 인구 비례로 볼 때 서울의 1.6배, 인천의 3배, 오. 5배 뭐 이런 식으로 대구는 독립유공자가 많습니다. 진짜요? 근데 이 3.1절뿐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늘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세 분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예고편 차원에서 한 줄씩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려운데요?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면 좋지만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시간 또 관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달성공원하고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훈 선생님요. 네, 저는 대구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그것과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이야기, 오. 그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네. 이야기 기대됩니다. 우리 최세정 팀장님은요? 네, 저는 대구에서 활약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 분 가운데 먼저 소설가 정만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작가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소재로 해서 여러 편의 이제 소설을 쓰신 거잖아요.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이제 각각 있는데 예. 네. 10년대는 대한광복회가 이제 핵심 단체예요. 그 단체의 지휘장인 우재룡 선생이 대구분이기 때문에 우재룡 선생을 주인공으로 해서 대한광복회란 장편 소설을 썼고요. 20년은요. 20년대는 의열단이 대표인데 창단 주역이 이종암 선생인데 이분이 대구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주인공으로 썼고 30년대로 들어가면 다시는 1936년 일장기 말소이거라고 해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이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에 붙어있던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보도하는 사건이 났는데 그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장이 현진건 소설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구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주인공으로 일장기를 지워라라는 장편 소설을 또 썼고 또 30년대 대표는 한인애국단 윤봉길 나오는 그래서 한인애국단이라는 제목으로 또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와, 우리 한 권도 아니고 장편 소설을 5권이나 쓰셨는데 이게 다 독립운동 주제잖아요. 이 주제로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시다시피 이제 1919년이 네. 기미 독립운동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개인이나 뭐 단체나 국가가 2019년이요. 예, 2019년 그래서 중요한 어떤 연도가 되면 몇 년 전부터 네. 그걸 대비해서 뭐 준비를 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해서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자료 조사를 하고 답사를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 결과 이제 말하면 결실로 탄생한 것이 이제 장편 소설들하고 또 유적지 답사기죠. 예. 그러면 작가님이 쓰신 5편의 장편 소설이 모두 다 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제가 써야 되지 아니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사람은 대구 얘기를 쓰고 예. 또 광주 사람은 광주 얘기를 쓰고 네. 이게 모여서 한국 사람이 한국 얘기를 쓰고 아. 세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뭐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능력이 초능력이신 것 같은데 무슨 교수님 말씀이요. 근데 그 자료 조사나 그 취재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기초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읽고 거기 나오는 내용의 현장을 이제 답사를 해야 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싹 훑어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고 글로 써보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끝나면 그걸 다시 소설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이게 현장에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소설만 출간이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대구 독립운동 유적 100곳 답사 여행이라는 책까지 그렇죠, 예.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와, 독립운동 유적지가 100곳이나 됐나? 라는 생각이 되게 놀랐어요.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네. 아니 물론 이제 100곳보다 훨씬 많죠. 훨씬 더 많아요.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시며 네. 독립운동 하신 분이 매우 많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학자들이 이 실증적인 조사를 해서 확인한 곳이 100곳 남짓 되니까 네. 그걸 다 다녔다는 거죠. 실제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죠. 뭐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또 다니면서 느껴보는 거죠. 근데 진짜 놀랍네요. 이게 독립운동 유적지가 100곳이 대구에 넘게 있다는데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걸어봤기도 했을 테고 봤을 텐데 사실 딱 떠오른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구의 그 독립 유적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1919년 이제 김미 독립 만세로 예. 만세 운동으로 치면 그걸 준비한 장소로서 또렷하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개성학교 옛날 본관 아담서관 지하에 네. 그게 잘 남아 있고요. 예. 그 외에 국제보상기념공원 또 그 기념관 건물 안에 이 전시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육사 선생을 기려서 새로 만들어진 작은 기념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는 아무래도 독립운동 사가들이 이제 매우 추천하는 달성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1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예. 대표하는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곳이기 때문에 달성공원을 대구 최고의 독립운동 유적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전 놀랍다. 달성공원을 어릴 때 소풍을 가도 몇 번을 갔겠습니다. 네.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은 그 달성공원 하면은 동물원만 동물 보러 생각이 가는 나는데 거기가 독립운동 유적지였다는 게 이 나이 먹고도 몰랐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래서 선생님은 그 독립운동 유적지를 많이 찾아다니고 또 연구하시다 보면 와 정말 흥미롭다. 혹은 또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여기가 이런 곳이었고 이렇게 깜짝 놀랐던 점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방금 김 쌤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대구에 굉장히 많다는 네. 사실이 놀랍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유적지가 많다는 것도 네. 놀랍고 또 약간 역설적으로 그걸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도 또 네. 예. 놀랍고 네.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깨달은 바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진다는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놀라운 이런 경험이 많죠. 예. 잘 몰랐기 때문에 오늘 세 분 모신 거예요. 좀 들어보려고. 예. 배우려고. 제가 앞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많은 항일 독립운동지사를 배출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애국지사로 인정받은 그 분은 몇 분이고 그 중에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그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날마다 다른데 예. 대략 현재 기준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1만 7천여 분의 독립유공자가 계십니다. 예. 대구 경북이 2,331명인데 네.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서울 경기보다 많습니다. 서울 경기를 합친 예, 것보다요. 서울 네. 경기 합친 것보다 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그만큼 독립운동 하신 분 또 공을 세웠다고 정부에 의해서 훈장을 예. 서훈을 받으신 분이 많다. 이건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 독립유공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 지역이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은 네. 자타가 인정하는 이제 유학의 본거지 아닙니까? 유학의 본 거지. 그 유학은 기본적으로 선비 정신을 이제 지키고 현창하는 정신인데 선비 정신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언행일치거든요. 예. 그 배운 것을 실행을 한다. 실행하지 않으면 배운 게 무효가 된다. 네. 이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안에 전체로 칠 때 이제 사립교육기관은 조선시대가 서원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안에 서원의 전체의 35% 정도가 대구 경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학교에 가서 예.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민족이 어려워지면 공부한 바를 실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또 일본군이 경상도를 지나서 서울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 상황에서 선비 정신으로 무장한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때야말로 내가 목숨을 바치고 공부한 바를 바치고 나의 재산을 바칠 때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행을 한 거죠. 예. 그 언행일치를 실행한 따르는 게 아니고 네. 뭐 유별나서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이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죠. 예. 그래서 대구 경북에 독립지사가 많고 유공자가 많은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 우리 역사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은데 대구 경북 지역이 이렇게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었던 서대문 형무소가 거기서 돌아가신 순국지사는 195명입니다. 예. 반면에 대구 형무소에서 투옥되셨던 수감되셨던 순국지사는 206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꼭 순국지사의 숫자를 두고 의미의 비중을 둘 수는 없지만 서대문 형무소 못지않게 대구 형무소도 많은 애국지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대구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사실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예. 또 기록이 또 워낙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2019년이 바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때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한 책을 편찬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좀 더 지역사회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만진 작가님. 예. 많은 분들에게 익히 알려진 독립운동가 외에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은 또 누가 계십니까? 대표적인 인물은 역사 전공자는 다 알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은 아까 말씀드린 광복회를 결성한 주역인 오재룡 선생이 계시고요. 네. 많이 알려진 경우로는 국제보상운동을 할 때의 주역인 서상돈 선생이 계시고 또 문인이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있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상화 시인 예. 그리고 현진건 소설가 그리고 17번이나 감옥에 잡혀간 끝에 결국 순국하신 이육사 선생 이런 분이 거의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다 교과서에서 한두 번씩 들어봤던 이름들인데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몰랐던 대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첫 번째 스토리텔러 정만진 소장님께서는요. 두류공원과 달성공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정만진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좀 알았으면 좋은 이런 경우의 예를 대구 독립운동 유적지와 독립운동가에 관해서 달성공원과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이 달성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 보니까 아시겠죠? 오른쪽에는 저게 두류공원이죠. 네. 랜드가 있잖아요. 그럼 저 두 군데에 있는 독립운동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달성공원에 가면은 뭐 이제 동물들을 본 기억이 있으실 테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상화 시비를 본 분도 있겠죠. 근데 허위 의병대장을 기려서 만들어놓은 저런 기념비가 있어요. 네. 허위 의병대장 이제 순국 기념비인데. 허위 의병대장이 누구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땐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다. 아무튼 이제 허위 의병대장은 네. 요즘 말로 하면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예. 그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결국 순국하신 분인데 서울을 뺏어야 된다 해서 서울을 13도 연합의병군이 공격할 때 군사장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서대문 아까 말씀하신 형무소 제1호 사형수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의 대한민국장 훈장 중에인데 그걸 받으신 분인데 이 비가 이제 달성공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또 굉장한 분의 비가 있는데 그 역시 또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상용 국무령의 구국기념비입니다. 저분은 국무령인데 국무령은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데 당시에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국무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라 볼 수 있죠. 이분이 안동에서 계속 이제 계몽운동 계열의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53세나 돼 가지고 간도로 가족과 함께 간도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유명한 사람이니까 움직이면 일본에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안동에서 김천 대구가 오면 대구역은 크니까 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잡히니까 김천역까지 7일 동안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예. 망명을 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고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도 설립을 하시죠. 연세가 많아서 결국은 74세로 돌아가시는데 이분의 기념비가 달성공원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이분을 기리는 비가 달성공원에 있다는 사실을 또 시민으로서 달성공원은 뭐 자주 가보면서 모른다. 그것도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용 선생님은 안동 임청각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임청각이라고 대구의 하는 기념비였군요. 그 철길 일본이 철길을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예. 그 임청각 있잖아요. 국가보험을 그 집을 팔아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문중에서 집의 보물인 집을 팔았기 때문에 문중에서 돈 걷어가지고 다시 그 집을 이제 샀다는 이런 일화가 있고 일본 일제가 이제 이상용이 유명하니까 이상용이 망명했다 해가지고 그 집 앞으로 철길을 내가지고 이제 이른바 맥을 끊었다 뭐 이런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성공원에 가시면 꼭 이제 허위 선생과 이상용 선생의 기념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그 달성공원 관리사무소하고 저 원숭이가 있는 그 중간쯤이에요. 그럼 두리공원을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리공원에 가면 인몰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 두리공원 자체가 독립운동 유적지는 아닌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많이 기리고 있기 때문에 볼만한데 우선 보시면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현진건 문학비가 있고요. 이상화 선생 흉상과 이제 좌상 앉아 있는 좌상과 시비가 있고 백기만 시인의 시비가 있고 최양의 시비가 있는데 저는 한문시예요. 밑에 이제 밑으로 가면 중간에 박희광 기념비가 있는데 박희광이란 분은 누구냐면은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애첩으로 유명한 배정자를 암살하겠다고 하시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하신 분인데 그분을 기리는 비도 있고 대구 사범학생 독립운동 기념 이번에는 이제 비라기보다는 탑이죠. 예.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여기 소개 안 한 한 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달성공원에 대한광복회가 결성됐다 했지 않습니까? 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 그 단체의 지휘장으로서 그 실질적으로 단체를 이끌고 2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한 우재룡이라는 분이 대구 분이에요. 예. 이분의 흉상과 이제 기념비가 거기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2번 살았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2번 살았던 분이에요. 광복회 결성 이제 주도하신 분이고 17살 때에 나라가 망해간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군대에 요즘 말로 하면 군대, 옛날 말로 진위대에 자원 입대해서 있다가 나라가 결국 이제 군대가 강제 해산이 되니까 의병 집에 안 가고 의병으로 가서 영천에서 활동하던 산남 의진 의병을 하다가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살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특사로 풀려났다가 다시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또 무기징역을 사는 이 독립운동사에서 의병 항쟁과 독립군의 가교 중간을 잇는 역할을 했다고 크게 평가받는 분인데 두리공원에 저렇게 기념 상징물이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몰랐던 게 많은데요. 달성공원, 두리공원에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물이 있다는 거 저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금 얼굴에 이게 화끈화끈거려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애들 데리고 뭐 사자 보러 가고 새끼 호랑이 보러 가자 그랬지 이런 거는 몰랐거든요. 진즉에 알았으면은 아이들한테 동물도 동물이지만 아이들 우리 독립운동에 관한 네.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훨씬 더 가슴 속에 남는 게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살아있는 생각이 역사 공부가 그러니까요. 됐을 텐데요. 근데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만주에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분들을 좀 소재로 맞아.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어줬으면 더 많이 이해가 됐을 텐데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달성공원과 구류공원에 체류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만진 선생님 덕분에 아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구의 숨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김태훈 선생님에게 또 이야기를 들어볼 예. 텐데요. 역사 가르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제 오늘부터 딱 21년 차입니다. 21년 차. 20년 넘게 뭐 현직 역사 교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네. 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겠지만 아삭하시겠죠.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 측의 독립운동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 독립운동 공부에 대해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다지 관심이 높지 오, 않았었어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르치다 보니 저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파게 되었고 예. 몰두하는 과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의 독립운동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다가 뜻있는 여러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16년 좀 예.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지역사 체험활동연구회라는 교사 연구회를 만들어서 예. 대구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구의 독립운동가 유적 코스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코스 설명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코스는 3가지로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근대, 사람, 공간. 그래서 주제별로? 책 전체의 제목은 대구의로가 되는데 의로. 대구의 의로운 길. 예.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로라는 것은 계몽운동이 발생했던 장소, 사람의로는 독립운동가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공간의로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장소. 네. 이렇게 목차를 3개로 구성해서 모아서 만든 책이 대구의로입니다. 네. 테마별로 이렇게 길을 만드신 건데 네,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럼 그 체험학습에 신청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역사 교사니까 예. 네. 주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특히 역사 동아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코스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 개발한 코스의 4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한 반나절 정도, 한 3시간 가량 학생들을 이동하면서 독립운동에 담긴 숨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예, 많이 그렇습니다. 지원하는군요. 네. 주제별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군요. 코스가. 그러니까 교실에서 말 그대로 밑줄 쫙이 아니라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가서 둘러보면서 그 역사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수업일 것 예.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오래전 역사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좀 관심이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되어서야 예. 독립운동을 공부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 데리고 가면 저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전체적인 독립운동도 잘 모르는 마당에 예. 대구 지역만 콕 찍어서 독립운동 이야기하는 게 더더욱이 어렵죠. 하지만 뭐 최근에 방영된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최대한 가깝게 느끼게 하고 최대한 쉬운 영어로 그리고 대표적인 업적, 이해하기 쉬운 내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 학생들이 왜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 대조영 최수정이 예. 최수정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다 똑같은 애들에게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 하시는데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 그 대구 시민이라면 꼭 가봐야 할 코스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데 추천하시겠습니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2곳입니다. 예. 예, 하나는 삼덕교회 건물에 있는 대구 형무소 예터.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유일의 애국지사 공원 묘지가 있는 바로 국립신안 선열공원입니다.
그래서 대구 형무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6분을 모신 것이고 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52분의 묘소를 안장하고 있습니다. 선열공원이요. 예, 신암동에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 여러 종류의 유형의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서 독립정신을 가슴속에 담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 형무소 예터를 코스에만 넣으신 게 아니라 그 대구 형무소에 실제 복역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서 조사하고 발굴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발굴했죠. 네, 우리도 이제 처음 도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뭘부터 준비할까 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독립기념관과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거기서 발간한 책이라든지 네. 국가보훈부에 등록돼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몽땅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구 형무소를 찾아내게 되었고 네. 그 관련된 인물과 사건들을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서 발굴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네. 이렇게 지금이라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분들을 찾아서 알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구 역사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고 네. 대구 지역의 독창성 또는 이제 정체성 네. 그리고 자부심을 대구 시민들이 마음속에 품지 않을까. 긍지를 좀 고취시킬 예, 수 그쵸. 있다. 앞서 이제 김태훈 선생님 독립운동 정신 계승 계승 사업회에서도 네.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구체적인 일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신지. 아까 창립 취지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대구 시민분들에게 대구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두텁게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대구가 되게 큰 도시잖아요. 여기에 걸맞는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를 교육하는 김태훈 선생님께서 알려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이 만세운동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 지역도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예. 물론 딱 일주일 뒤에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대구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총 6번 있었는데 학생들 소재로 해서 앞에 3번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그에 참여했던 학생들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5년 전 대구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그날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예. 먼저 3.1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학교 다니셨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분 기억나십니까? 예, 레닌이죠. 예. 예,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었습니다. 그때 강대국에 핍박받고 있는 약소국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듬해 미국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청하면서 거기에 민족 자결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가 해결하라. 자, 이런 데 힘입어서 일찌감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야, 이거 잘하면 머지않아 우리가 곧 독립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자신감에 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적 배경 말고도 국내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 헌병 경찰들인데요. 혹시 1910년대 일제가 우리에게 가했던 통치 방식 기억하세요? 뭐 말살 저 정책 시험 같은 시간 거. 아니죠? 예, 안 떠시고 무단 통치. 무단 10년대 통치. 무단 통치거든요. 예. 이제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인데 정말 그때는 전 한반도가 하나의 큰 감옥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 10년 동안 한민족에 가했던 일제 무단 통치가 그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의 울분과 공분이 여느 때보다 훨씬 높았을 때입니다. 예. 자, 문격 탄압을 받았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자, 이분 뭐 너무 유명하시죠? 바로 이제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 자, 이렇게 상당히 울분이 극에 달해 있을 때 1919년 1월 21일 우리 고종 황제가 덕수궁 함령전에서 갑작스럽게 승하하십니다. 예. 이 돌아가신 것을 두고 혹시 독살한 건 아닐까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때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사건이 다름 아닌 도쿄에서 벌어집니다. 28 독립선. 아,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도쿄에 있던 조선인 유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곧바로 지식인들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에 있던 기독교, 천도교, 그리고 불교 종교를 대표하는 민족 대표 33인이 드디어 거국적인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바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이라는 분이 대구로 내려오십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3.1 일어나기 전에 오시는데, 그때 이제 대구에서 기독교를 대표했던 남성정 교회 목사였던, 지금의 대구 제1교회인데요. 이만집 선생하고 남산정 교회, 지금의 대구 남산교회인데 김태련 장로, 그리고 개성학교 교사 백남채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만나서 대구에서도 독립만세 운동을 좀 일으키는 것이 어떨까 권유하게 되죠.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이제 3.1 운동 터지고 3월 3일에 이갑성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학생을 통해서 이만집 선생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집 선생은 김태련 선생과 함께 또 신정교회 교인과 나머지 개성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되죠. 혹시 만세 운동 일으키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대구에서요? 예, 꼭 시장. 대구 말고도 예, 맞죠. 시장이죠. 예,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네. 그 시장을 통해서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마침 3월 8일이 서문시장 장날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서문시장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약간 떨어진 혹시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대가 옛날 때 서문시장인데 이제 거기서 만세 운동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과 종교인들만으로는 좀 재미가 없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이렇게 크게 활성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파급력이 좀 약하니까. 예, 그렇죠. 학생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학교 교사들이 결정했으니까 개성학교 학생들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개성학교 교사와 개성학교 졸업생이 또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 이제 경북 고등학교 됐는데 네. 그 학생들을 또 설득시키고 또 다시 신명예학교 교사들까지 참여시켜서 학생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8일 있기 전 바로 그 전날, 근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들고 있어야 돼요. 태극기하고 독립선언서.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김태련 쌤이 자기 집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남성정 교회 지하실과 바로 개성학교 아담스관, 지금 교무실로 쓰고 있는 거기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학생들은 태극기를 제작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바로 이게 이제 개성학교 학생들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대구 고등보통학교 사진이 되겠고, 요게 이제 신명예학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의 학생들이 3월 8일에 모여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만세를 부르게 되니까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만세는 서문시장에 끝난 게 아니라 대구 경찰서를 지나 종로를 통해서 영남 제1간터를 지나 동성로를 통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대구 백화점 그 앞에서 시위가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된 것은 일본 경찰과 군인들의 제압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157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검거가 되는데 주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남산교회 건물의 모습이거든요. 저기 입구 쪽에 보면 동판이 있습니다. 아까 정만일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자, 이걸 자세히 한번 크게 보면 바로 저기 가운데가 3.1 운동 90계단을 표시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개성학교 백남채 선생을 본떠서 새겼고요. 바로 두 번째가 아까 사진과 비슷하죠. 김태련 선생. 예. 좀 어려 보이는 친구는 그분의 아들이 김용혜 선생. 그리고 예. 오른쪽에 이제 이만지 선생입니다. 저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곳이 아담스 관입니다. 개성학교 아담스 관. 요 지하실에 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도 잘 현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되었던 쌤들이 저렇게 사진 남아 있는 것들은 저렇게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로 이곳이 시작이거든요.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 입구에 가게 되면 바로 여기 집결지의 사진을 집결지의 그 원기둥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바닥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 바닥에 보면 당시 행진로에 그 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 마지막에 대구 백화점 돼 있죠. 그리고 이 근처에는 이렇게 기념비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일이 발생합니다. 김태련 선생과 김용의 부자, 이분이 만세운동 하다가 김태련 선생이 대구 백화점에 다다랐을 무렵에 일본 경찰부터 강한 구타를 받게 됩니다. 그 아들 김용의 선생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항의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맞은 상태에 고문당한 김용혜를 다시 끌고 가서 끔찍하게 고문을 가는데 대구 감옥으로 이송된 지 20일 만에 그냥 가출옥됩니다. 그리고 2일 만에 집에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의 묘소가 아들이 먼저 죽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김태련 선생님 묘가 되겠고 김용혜 선생님 묘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묘도 아까 말씀드린 국립 신암선열공원에 있고요. 그래서 김태련 선생의 그 품삯으로 바로 아들 위해서 묘비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틀 뒤에 3월 10일에 개성학교 대구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다시 만세운동합니다. 근데 그때는 서문시장이 아니고 남문박시장에서 만세운동합니다. 연매시장에서 덕산정 그 순교기념관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서 만세운동하다가 한 200명 정도 참여했었는데 거기서도 학생이 한 65명이 검거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줄 알았던 이 학생들 만세운동은 3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불교 학생입니다. 동국대학교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서울불교중앙학림의 학생이었던 윤학조 학생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대구로 내려와서 동아사 지방학림 학생이었던 이분이죠. 김문옥 선생 그리고 권창환 선생 만나서 야, 우리도 지금 독립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심금당에다 모아서 동아사 심금당에 모아서 이곳입니다. 이곳에 모아서 논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문 박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자라고 결심하고 3월 29일 날 동아사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반월당 근처에 있는 이 보현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서 하루를 머물고 지금 방금 살짝 얼굴이 반밖에 보이지 않는 김호록 선생이 태극기를 들고 바로 남문박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였던 그 군중들은 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독립만세운동은 여기서 학생들 운동 끝나지 않습니다. 20년대, 30년대 그리고 광복되기 직전까지 이어졌고 대구 지역 학생들의 항일 운동은 결국 나라를 되찾는 광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 끝나지 않은 계속됐던 만세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만세운동하면 3.1운동만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38, 3, 30까지 정말 우리가 몰랐던 만세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직접 이렇게 항일운동, 특히나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유적 코스를 만들고 계신데 그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장 알리고 싶으신가요?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기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에 싸우셨거든요. 네. 그런 희생 정신, 그런 숭고한 넋을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책무겠죠. 그러한 정신을 토대로 평소에도 그런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키우는데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지금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걸 다 아까 역사 의료로 탐방을 통해서 다 가볼 수 있는 거죠? 네. 가볼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의 독립운동사 얘기 들어봤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대구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알리고 있는 우리 최세정 팀장님. 언제부터 이 일을 해오셨어요? 네, 저 다 한 번씩은 걸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2013년에 저는 중구 근대 골목길을 돌아봤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길이잖아요. 근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데 근데 그때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남성들의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들은 없었나 하는 의문에서 먼저 예.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역사 연구자들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
여성 독립운동가 책자를 펴내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그 책자가 대구 여성 독립운동 인물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지금까지 몇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셨나요? 네, 훨씬 더 많이 계시겠지만 네. 그 민족운동을 하셨던 분, 3.1운동 참여하셨던 분, 그다음에 여성운동 하셨던 분 이런 분들 해서 총 한 13분 정도를 발굴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일제 강점기에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독립운동에 많이 이제 동참을 하셨나요? 네,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알고 계시는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딱 한 분 생각나시죠? 유관순 누나죠. 네,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 계시는데 네. 그 유관순 열사처럼 맨몸으로 그렇게 한 거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총칼을 직접 들고 무장 독립운동을 하셨던 여성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후방에서 직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또 지원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기생에서부터 여학생, 신여성 그리고 양반가의 여성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기생, 여학생, 뭐 양반가의 부인까지 뭐 다양한 계층. 네, 정말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역사적 사료가 잘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남성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은 그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저는 족보를 뒤지기도 하고요. 남의 산소를 찾아가서 어머나. 자료를 또 그 후손들을 또 발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료가 있다고 하면 충북 강경까지 달려가서 사료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대 때는 우리 여성의 이름이 또 잘 뭐 알려질 일이 없고 네. 그리고 여성의 위상이 사실 높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그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독립운동, 여성 독립운동을 찾아냈을 때 굉장히 의미도 있고 보람되셨을 것 같거든요.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네, 대구 여성 한연순이라는 분이 그 충남 아산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셨거든요. 그분의 자료를 그분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그분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김복희라는 분이 친필 기록문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한연순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고 또 공주 감옥에서 유관순과 같이 복역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연순 독립운동가. 네네. 그리고 또 그 제가 독립운동가 이선희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국가보훈처에서는 남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 근데 2019년 당시에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사실은 이선혜라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거를 예.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여성으로 정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그 본인의 할머니께서 3.1 운동 당시에 대구 감옥에 수감이 되셨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또 할머니를 만나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3.1 운동이나 독립운동을 기록하고 기억하시는 후손분들이 아직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또 추가로 자료를 얻었을 때 그 희열, 굉장합니다. 그러면 최세정 팀장이 들려줄 대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 그리고 3.1 운동과 근대 복식사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대구의 독립운동 최세정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여성분들 알고 계시나요? 거의 처음 보시죠? 네, 이분들은 정경주, 서채봉, 그리고 김달준 여사이십니다. 이분들의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1907년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은 그 조선의 경제를 일제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아주 고리의 차관을 계속적으로 받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선의 국고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나라 빚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국채를 나라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그 국채보상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돈을 모은다면 3개월 안에 국채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곧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요. 이 운동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단연이니까. 네, 담배를 끊자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남성들 위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 여성들은 국민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사진 속 이 여성분들은 당시에 대구의 남일동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시고요. 이 분들을 비롯해서 7분이 여성도 국민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은반지 그리고 은장도, 은비녀와 같은 폐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바로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폐물폐지 부인회 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폐물을 없애자, 네. 폐물을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그런 단체였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취지문을 발표한 것은 대한매일신보의 1907년 3월 8일자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취지문을 보시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지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은반지, 그다음에 은비녀 같은 것들은 그냥 단순한 장신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여성들에게는 사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 오면서 어머니가 해주신 은반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이 가진 사유재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양반가의 여성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렇게 그 폐물을 내놓게 되었는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누군가의 목, 누구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네. 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성들은 어떤 공적 자리에서 활약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호명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그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로 돌아오겠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매일신보에 이렇게 취지문이 보도가 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일으켜나서 전국의 여성들도 우리도 조직을 만들어서 국채 갚는 데에 보탬이 되자라고 해서 공식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총 28개 이상의 그런 여성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읽고 굉장히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여성이 할 수 있었던 게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아침 저녁으로 그 밥 양을 줄이고 쌀 양을 줄이고 반찬을 줄이겠다 해서 감찬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물값을 절약하겠다 해서 부인 급수 보상회라는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구 수대로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쌀을 덜어서 또 이것을 모아서 국채를 갚겠다 하는 의미의 또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그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여성들의 의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기 대구의 붉은 그 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전국으로 퍼져서 여성들이 본인도 국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채를 갚기 위한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국채보상 운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느꼈던 것은 바로 여성도 국민이다라는 자각이라는 것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들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열정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성 교육기관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나면서 개인에 대한 자각도 생기고요. 민족 현실에 대한 각성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까 김태훈 선생님께서 그 대구의 3.1운동이 일어난 날짜가 며칠이라고 하셨죠?
다 기억하시죠? 3월 8일.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구 3.8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까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신명 여학교의 교사 그리고 학생들도 수십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3.1 운동과 바로 근대 복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성의 그 한복의 중에서 그 어깨, 허리, 치마라는 것이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때 당시에 그 1919년 당시에는 여학교의 교복이 이렇게 치마 저고리 한복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1918년도에 신명 여학교 졸업식 사진이거든요. 네. 보시면 정말 다 이제 저고리와 저고리군요. 네, 치마 이렇게 네. 다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시절만 하더라도 한복의 그 형태는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가슴을 동여매서 이제 고정하는 형식의 치마 이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요 사진은 그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는데요. 여성 한복 근대를 만나다라는 전시 도록에서 제가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치마, 허리라는 것은 바로 저런 형식의 그 한복인데요.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새 한복은 다 저런 식으로 그렇죠. 입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형식의 복식은 제일 처음에 고안한 것은 이화학당의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체육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까 같은 그런 것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활동이 편한 복식을 고안을 해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것은 3.1 운동이 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자, 이것은 바로 그 김학진 할머니라는 분의 직접 입으셨던 옷입니다. 그 김학진 할머니는 신명여학교 2학년 당시에 3.1 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 뒤에 얼핏 사진이 보이실 텐데 네, 그 김학진 할머니시고 이 사진은 제가 그 동산 의료원 내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김학진 할머니께서 이제 친필 회고록과 함께 이 한복을 기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만나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는지에 대해서 잠깐 회고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학생 의복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였다. 그런데 치마에 옛날에 입던 끈이 달린 치마 허리는 따내버리고 반드시 어깨 허리를 만들어 치마에 달라는 특별 지시를 받았다. 이유는 그날에 나가서 만세를 부르면서 달릴 때 안전하고 특별히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하면 어떤 악형과 모욕을 당할지 모르니 꼭 조끼를 만들어 치마에 달아 입으라는 부탁이었다. 라고 친필 회고록에 쓰고 계십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정말 비장하죠. 내일 당장 독립운동에 나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버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모와도 다 헤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죠. 아까와 같은 가슴을 동여매는 그런 한복을 입고 나갔다가 만세를 불렀다가 치욕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하면서 그 만세 하루 전날 저 치마 허리를 다 직접 바느질을 했다는 그 심정 굉장히 결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의복의 형태가 치마의 형태가 저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또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날 같이 찍어왔던 태극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굉장히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고요. 저희가 2019년에 발굴하고 또 이름을 알렸던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 두 분을 모시고 나왔는데요. 앞에 임봉선 그리고 이선혜입니다. 이분은 여기 3.8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고요. 임봉선은 교사로서 그리고 이선혜는 졸업생으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의 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 보면 굉장히 그때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이선혜는 만세 시위 과정에서 굉장히 대단히 격렬하게 경찰에 맞선 인물입니다.
한인 경부가 그의 팔을 잡고 만세 시위를 하자 경찰에 뺨을 후려쳤다고 하거든요. 굉장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선혜와 임봉선은 경찰에 정면으로 맞서다가 얼굴, 머리 등 온몸이 터지고 깨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 한 번쯤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수정 팀장님이 전해준 대구의 여성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겸 인권운동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구 중구에 반지길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은가락지와 관련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 가면 항상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사전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대구 여성 탐방로 반지길이라고 해서 아까 다른 분들과도 마찬가지로 걸으면서 대구 역사에 여성의 역사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대구 행복진흥원 여성가정사업팀으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로 미리 신청을 하시면 전문 해설사 분들이 해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여성의 독립운동가 이야기까지 총 3분에게 우리가 몰랐던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대구는 3.1절 105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네. 대구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세 분의 스토리텔러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네, 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을 좀 잘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네요. 예,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